자, 대표형 문제고요. 잠깐만요. 왜 웃냐면, 이제, 애기를 낳고, 이제, 제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애기한테 제 유튜브를 보여줬어요. 제가 나오는 유튜브. 근데, 아니, 그게 아니고, 장난을 많이 치는 대상이 딱 두 부류예요. 누구냐면, 수강생분한테 장난을 많이 치고, 저희 와이프는 장난을 많이 쳐요. 다른 사람도 아무 장난 안 치는데, 제가 우리 애한테, 아빠는 여기서만 보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유튜브에서만 보는 거라고 했다가, 저희 와이프가 나이 차이가 좀 나요. 와이프는 많이 어린데, 처음 들어보는, 야! 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항상 존댓말 쓰거든요.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오빠 뭐 어쩌자 했는데 갑자기 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놀래가지고 그래서 네, 애기 낳고 난 뒤에 좀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이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 보여? 말하면서 장난을 많이 치는데 와이프한테 맨날 혼납니다. 근데 아빠는 현실로 보는 게 아니야 유튜브로 보는 거야 라고 얘기했다가 와이프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요. 맞아 죽을 짓 한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목숨 걸고 강의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제가 안 보이면 와이프를 좀 신고해 주세요. 아시겠죠? 아 참. 제가 와이프한테만 딱 장난을 많이 치는데 와이프랑 수강생분들한테 장난을 많이 치는데 제 아마 애정이 그쪽으로 향하는가 봅니다. 자, 됐습니다. 자, 80페이지 대표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뒤에 지문 읽어볼게요.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얻은 이익을 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이게 뭐라고요? 개발이익 환수제도입니다. 개발관 양도제 아니다. 개발이익 환수제도다.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이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지역지구제 맞습니다. 됐죠? 두 가지 효과가 있죠?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킨다. 됐죠? 모르시던 분들은 부의 외부 효과 제거, 공공복리의 증진, 이게 지역지구제의 목적입니다. 두 가지 이용계획, 지역지구제 말하고 부의 외부 효과 제거, 공공복리의 증진. 3번입니다. 토지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게 뭐라고요? 개발권 양도제도라고요. 4번입니다. 욕 한마디 하면 되겠죠? 표준지는 누가 한다고요? 국장이 한다고요. 시군구청장은 뭐 한다고요? 개별한다고요. 됐죠? 이런 시군구, 뭐라고? 개별 시군구. 이런 개시군구. 개별은 무조건 시군구. 표준은 국장, 공동도 국장이었습니다. 5번입니다. 토지 비축제도입니다. 이직간 중에 뭐? 직이겠죠. 직접으로 개입하는 수단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토지정책은 이직간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문제 풀기가 쉽습니다. 대표 유형 답 몇 번? 2번이었습니다. 1번입니다.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지역지구제는 토지 이용 계획이다. 좋습니다. 자, 2번 지문 조심하셔야 돼요. 이 지문이 나왔을 때 전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보세요. 용도 지역에는 4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도, 관, 농, 자가 있죠. 맞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고 도시지역은 4가지가 있죠. 주, 상, 공, 녹이 있죠. 그럼 이 지문 잘 읽어볼게요. 용도지역 중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여기까지 맞는 소리예요. 뒤에 도시지역 중에서 라는 말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도시지역 중에서는 지워주세요. 기억나시나요? 자, 이제 보세요. 우리 예전에 혹시 감정평가에서 그 지문 기억나요?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구성 요소인 뭐와 적합의 원칙과는 다르게 이런 지문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이거 뭐 틀린 거예요? 이게 틀린 거죠? 똑같은 모양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 아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왜? 이 지문이 기억이 나는 사람 있어. 균형의 원칙은 외부적 요인인 적합의 원칙과는 달리라는 지문이 있었다고. 근데 이게 뭐라고? 적합의 원칙은 외부죠, 외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문 안에 또 다른 지문을 집어넣어서 부분적으로 오류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기출문제로 만들기에는 좀 얍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답 얘기해요. 좀 얍삽해요. 왜? 이거는 국어의 해석 문제지, 내가 공부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를 가르는 것과는 좀 연관성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보세요. 균형,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균형의 원칙이 내부죠. 적합변칙 외부잖아. 그러면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적합변칙과는 달리 이렇게 되시면은 지문 안에 지문을 부분적으로 이용하면서 오류를 만든 거잖아. 이 지문은 국어의 문제예요. 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열심히 한 사람을 붙이고 안 한 사람을 떨어뜨려서 좋은 공인중개사 만드는 게 목적이지, 이 시험을 굳이 이렇게 지문 안에 지문을 넣어서 오류를 만들어내서 부분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야, 용도 지역 중에서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뭐뭐가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거기에다가 도시지역 중에서를 왜 넣냐고. 아시겠죠? 뭐 하나 조심해주세요. 이거 기출 지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3번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이죠. 기능을 증진, 미관을 개선, 양원 환경을 확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요것도 일부에 대해서라고 하시는 거 기억나시죠? 요게 공법에서 또 단골 문제이기도 하죠. 4번입니다. 지역지구제는 토지 이용을 제한하여 지역에 따라서 지가가 올라가거나 떨어질 수 있다. 오케이. 토지 이용 규제 왜 하는데요? 부의 효과를 감소. 됐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1번 몇 번? 2번이었습니다. 2번입니다. 지역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요거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용도지역은 대지에 중복될 수 없고요. 지구는 중복될 수가 있겠죠. 지역으로 해서 주어를 바꿈으로 해서 서술어를 냅두던가 아니면은 지구를 쓰실 거면은 중복될 수 있다라고 바꾸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지역만 중복이 안 됩니다. 지구는 뭐라고? 중복될 수가 있다고. 아시겠죠? 1번입니다. 토지 이용의 수반되는 부의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3번. 사적시장이 외부 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에 의해서 채택되는 부동산 정책의 한 수단이다. 좋습니다. 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이종 나왔죠? 전용 나왔네요. 용 나왔네. 용 뒤에 뭐? 양 나와야 되겠지. 맞죠? 1종은 단독, 2종은 뭐? 공동. 좋습니다. 됐죠? 전용이잖아. 뒤에 뭐 나온다고? 양호한 나온다고. 맞죠? 뭐다? 1종 하면 2종. 맞죠? 양자택일이죠? 1종은 단독, 2종은 공동. 일반 나오면 편리한. 1종은 저층, 2종은 중층, 3층은 중고층. 됐죠? 전용은 양호한. 1종 아니면 2종이었습니다. 5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는 이용 실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 관, 농, 자와 같은 용도 지역으로 구분된다. 좋습니다. 이게 가장 깔끔한 지문입니다. 됐죠? 제가 여러분들 지문이 깔끔하다고 하는 것은 법령에 나와 있는 지문을 그대로 쓰거나 아니면은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인 정의에 대한 질문을 제가 깔끔하다 정리하는 겁니다. 2번에 몇 번? 2번이었습니다. 3번입니다. 용도 지역에 속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뭐밖에 안 보여요? 녹지 지역밖에 안 보이네요. 됐죠? 그래서 도시지역에 속하는 것마다 주, 상, 공, 녹이니까 뭐라고? 녹지 지역. 리을 한 개였습니다. 4번입니다. 개발과 양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1번. 개발 제한으로 해서 규제되는 보전지역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이다. 좋습니다. 2번입니다. 초기에 개발과 양도제는 역사적 유물 등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맞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해요 안 해요? 하지 않는 정책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3번입니다. 개발 가능 지역의 개발업자가 규제지역의 개발권을 매입함으로 인해서 규제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해준다. 좋습니다. 공공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규제에 따른 손실의 보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의가 있다. 잠깐만. 옆에다가 시장기구를 통해서 손실을 보전해준다라고 하나만 써주세요. 시장기구를 통해서 손실을 보전해준다. 개발권 양도제는 공공이 끼어드는 거예요? 공공이 안 끼어드는 거예요? 안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시장에서 둘이 거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말씀 드립니다. 시장기구를 통해서만 손실을 보전하는 거고 공공이 끼어들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뭐다? 공공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절감이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5번에 나오잖아.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재산 손실을 뭐라고? 시장을 통해서 해결한다. 시장기구를 통해서 손실을 보전받는다라는 소리입니다. 4번에 다음 몇 번? 2번이었습니다. 5번입니다. 토지 은행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토지 비축제도는 이 직간 중에서 어디에 해당한다? 직접에 해당한다. 토지 비축제도는 공적 기능이 확대되면 더 커질 수가 있겠고요. 공공토지 비축은 지자체에 맡겨놓으면 관리 제대로 해야 하네요. 안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효율성 기대할 수 없네. 4번입니다. 토지 비축 사업은 토지를 사전에 비축하여 장래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비축제도는 사적 토지의 편중으로 인한 토지의 보상비 등의 고비용 문제를 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5번에 다음 몇 번? 3번이었습니다. 6번입니다. 토지 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을 통해서 올라라. 1번 토지 비축제도는 미리 사서 매입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할 때에 판다라는 얘기입니다. 공공용으로도 사용한다.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쓴다. 지구단위 계획 체크하시고요. 지역의 일부 체크. 맨날 전부 나오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합리적으로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한다. 지문 계속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3번입니다. 용도 지역지구제는 부의 부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키는 목적이다. 적성평가입니다. 두 가지 고려해야 되겠죠? 개발인지, 보존인지가 붙었을 때 뭐 본다고? 입지, 활용 가능성, 토양, 요거 세 가지를 본다. 밑에다가 개발, 이렇게 하나 써주세요. vs 보존에 경합이 붙었을 때, 보존에 경합이 붙었을 때 뭐 따진다고?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을 고려한다고. 그게 뭐다? 적성평가 제도라고. 기억나시죠? 문과 갈지 이과 갈지 고려할 때 맞죠? 수학을 좋아하는가 물리를 좋아하는가 이거 기억나시는 거. 토지 적성평가 제도란 개발과 보존의 경합이 붙었을 때 뭐 본다고?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을 고려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다음 몇 번? 5번이죠. 선매라는 것은 시군구청장은 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선매자에게 뭐라고? 협의 매수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강제 수용 아닙니다. 아시겠죠? 6번에 몇 번? 5번이었습니다. 7번을 넘으시죠. 정부가 시행 중인 정책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을 올라라 나왔습니다.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 지역제한다고. 용도, 지역, 지구제를 실시한다. LH는 토지 비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토지 은행제도는 LH에서 합니다. 국장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요. 국장은 뭐라고? 개발제한구역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5번입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택지에 하나요. 가구별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에 대해서는 초과 소유 부담금을 부과한다. 잠깐만. 토지 초과 이득세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택지 소유 상한제도 없다. 토지 소유 뭐도 없고 토지 초과 이득세도 없고 요것도 택지 소유 상한제도 없고 두 가지. 둘 다 걸릴 수 있는 질문이라서 이거 시행되지 않는 지문을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둘 다 써주세요. 둘 다. 택지 소유 상한제도 없고 토지 초과 이득세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7번 몇 번? 5번이었습니다. 8번입니다. 토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읽어볼게요.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개발권을 양도합니다. 이게 뭐라고? 개발권 양도제에 대한 설명이라고. 됐죠? 2번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얻은 이익을 사업 시행자로부터 불로소득적 증가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이게 뭐라고? 개발이익 환수제도에 대한 설명이라고. 됐죠? 개발과 보존의 경향이 발생했죠? 이겁니다. 이게 뭐라고? 토지 적성 평가제도라고. 개발과 보존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세 가지 고려합니다.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방금 했잖아. 아시겠죠? 됐죠? 토지 적성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개발과 보존의 경향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세 가지 고려합니다.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됐죠? 4번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이란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마다 도시군 관리계획까지. 이거 도시군 기본계획 많이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일부 도시군
관리계획까지. 이거 도시군 기본계획 나오면 틀립니다. 아시겠죠? 이거 그냥 훅 넘어간다고. 방심할 수가 있다고. 아시겠죠? 미개발 토지를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서 구획 정리하고 기반 시설을 갖춤으로써 이용 가치가 높은 토지로 전환시킵니다. 무슨 방식? 환지 방식이었습니다. 요거 지금 짝꿍이 다 보여야 돼요. 아시겠죠? 8번 다음 몇 번? 4번이었습니다. 9번입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정비사업 중에서 재건축 사업 및 재개발 사업 X, 재개발 사업은 없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만 나와야 된다. 재개발 나오면 안 된다. 됐죠? 9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맞죠? 밑에 보시면 뭐가 보여요? 기본 보이죠? 기본적인 공간구조 체크. 그리고 장기 발전 방향 체크. 기본계획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다?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 체크 주면 됩니다.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당사자는 무엇이라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맞죠? 내가 서류 써주고 나면은 두 사람한테 손잡고 가서 30일 이내에, 아니 지금 당장 신고하세요 하시면 되겠죠. 잔금 지급일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4번입니다. 개발 손실보상제는 토지 이용 계획의 결정에 의해서 종래의 용도 규제가 뭐다? 강화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손실을 보상한다. 용도 규제가 강화되니까는 손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야, 원래 이거 15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너네 10층까지만 지어 라고 얘기한 거죠. 5층 손해죠. 그거를 뭐다? 보상하는 제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도 규제가 강화됨으로 해서 생기는 손실을 보상한다라는 거 체크. 개발이익 환수제도에서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해서 물가 상승분 아니고 뭐라고?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해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에게 귀속되는 이윤의 증가분이다.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몇 번? 2번이었습니다. 10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 계획 나왔죠? 맨 밑에 보세요. 도시군 관리계획 하셔야 되겠죠. 그냥 정책으로 짜증난 이유는 지문이 길고 공법상 내용이 나오고 함정을 곳곳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 실전에서 이용되는 소위 말하는 정책론 실전에서 이용되는 문제가 나오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단순히 쉽다고 푸는 게 아니라 이거 어렵게 나오면은 공법상 깊은 거 나옵니다. 건축 조례 같은 거 그럼 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자, 2번입니다. 지역지구제는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실시되는 정부의 뭐라고? 이용 규제겠지. 간접 개입 아닙니다. 정말 조심. 개발과 양도제는 재산적 손실을 보존해주는 수단을 맞는데 우리나라에서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다음 몇 번? 가격 공시 제도에 따라서 표준지는 누구? 국장. 맞죠? 공시 기준이 현재마다 단위 면적 땅 가격 좋습니다. 다음 몇 번? 4번이었습니다. 이렇게 문제 섞어내버린다니까. 아시겠죠? 이거 가격 공시 제도에 나와야 되는 지문이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정책론은 어렵게 나오면 문제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말씀드립니다. 5번입니다. 토지를 매입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에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쓴다. 뭐라고? 토지 비축 제도 혹은 토지 은행 제도가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모두 골라라. 시행되고 있지 않은 거 빼면 되겠죠? 택수 상한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거래신고제 합니까? 네. 토지와 이득세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전매 제한 합니까? 네. 실명제 합니까? 네. 거래 허가구 합니까? 네. 종부세 냅니까? 친하게 지내세요. 공간지수 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과 이응이 틀렸습니다. 그럼 다음 몇 번? 5번.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읒이 됩니다. 11번 다음 몇 번? 5번이었습니다. 12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 모두 골라라고 나왔죠. 공공임대 합니까? 네. 주거급여제 합니까? 네. 청약 합니까? 네. TDR 합니까? 아니요. 리을 틀렸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합니다. 근데 재개발은 하지 않습니다. 미음 틀린 지문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월 상한제 합니까? 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비읍입니다. 리을과 미음은 안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12번 다음 몇 번? 4번입니다. 현행 법 제도상 투기 억제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는 거 뭐라고? 택지소유 상한제였습니다. 13번 다음 몇 번?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주택적 넘어오시죠. 쉬우니까.
주택정책이랑 조세정책 좀 쉽지 않습니까? 아니야? 자, 보세요. 92페이지입니다. 대표 유형입니다. 주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올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맞습니다. 공공임대, 주거급여, 청약은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다. 좋고요. 주택 바우처는 저소득 임차 가구의 주택임대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누구 보조 방식? 소비자 보조 방식의 일종으로서 무엇을 임차인이 자기 마음대로 집구할 수 있다. 기억니은 디귿다. 맞습니다. 임대료 보조합니다. 돈 벌겠네요. 공급은요 증가하겠지. 임대료는요 높아지겠지. 됐죠? 그래서 리을은 틀렸다.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통제합니다. 돈이 돼요?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되죠? 공급해요? 안 해요? 안 하겠지. 공급은 감소하고 질적 수준은 떨어진다. 악화된다. 그래서 리을과 미음은 틀렸다. 옳은 것은 뭐다? 기역, 니은, 디귿이다. 됐죠? 1번입니다. 임대료 규제의 장단기 효과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을 올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잘 보세요. 요 문제가 나오면 숫자를 쓰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자, 보세요. 항상 이거 두 개 비교라니까요. 뭐다? 균형 임대료. 그리고 뭐다? 규제 임대료. 항상 이거 두 개 비교하는 거라고. 그럼 뭐예요? 교수님, 규제 임대료가 커요. 효과 없다. 효과 없다. 뭐가? 균형 임대료가 더 커야지만 효과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요거 머리 깔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임대료 규제는 누구 보호하는 거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시장에 균형 임대료 이하로 임대료를 통제한다. 좋습니다. 자, 볼게요.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높을 경우, 자, 쓰세요. 균형 임대료 얼마? 100만 원. 임대료 상한이 높다. 120만 원 쓰시면 되겠죠? 맞죠? 효과에도 효과 없다. 효과 없다.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음 몇 번? 2번 끝. 이렇게 보시면 되게 쉬운데 이거 숫자 안 쓰시고 풀잖아요? 계속 헷갈립니다. 아시겠죠? 3번 볼게요.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균형 임대료 얼마? 100만 원. 임대료 상한 얼마? 80만 원. 됐죠? 단기에는 초과 수요만 발생하지만 장기에는 초과 수요도 있고 공급이 감소가 되니까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하게 되겠지. 되죠 지금? 오케이? 네. 그래서 초과 수요가 더 커진다. 그래서 단기 밑에다가 초과 수요, 장기 밑에다가 초과 수요 받고 뭐까지? 공급 감소까지 생긴다라는 거. 왜? 돈이 안 되니까 공급하지 않겠지. 사람들은 계속 싸다고 달려들고 있는데 공급이 감소가 벌어지니까. 4번입니다.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바뀌면서 공급은 감소하게 된다. 오케이. 임대료 규제 정책이 정상적으로 시행되면 임차인의 주거 이동이 제한받을 수 있다. 왜? 공급이 감소가 되니까. 됐죠. 내가 원하는 지역에 집이 없어진다는 소리가 되겠지. 왜? 돈이 안 되니까. 됐죠. 1번 다음에 몇 번? 2번 이었습니다. 2번입니다. 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을 올라라. 1번. 임대료 보조는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좋습니다. 2번입니다. 임대료 보조 체크, 뒤에 공급 증가 체크.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합니다. 돈이 돼요?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된다. 공급 부족 현상이 초래가 된다. 공급 과잉 아닙니다. 돈이 안 되는데 왜 공급을 하겠어요? 됐죠? 다음 몇 번? 3번.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낮아야 부담 효과 완화가 된다. 좋고요. 임대료 규제란 임대인이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2번에 다음 몇 번? 3번 이었습니다. 3번 잠깐 볼게요. 이거 가볍게 볼게요. 자, 5번 잠깐 보세요. 5번. 주거복지정책상 주거급여제도는 누구 도와주는 거예요? 소비자 도와주는 거잖아. 아시겠죠? 소비자 보조 방식이잖아. 그러니까는 잘 보세요. 저 보세요. 그러니까 정책론이 약간 좀 뒤통수를 때릴 때가 있어요. 이거 그냥 읽어보면 시험장에서 안 풀립니다. 왜? 이게는 5번까지 갔다가 다시 1번 또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줄치기 시작해. 그리고 내가 어디를 잘못했나 체크하기 시작한다고. 이런 문제가 한 번씩 나오면 넘어가셔야 돼요. 찍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 아시겠죠? 정책론이 어떻게 보면 가장 난이도가 쉬움에도 불구하고 가장 뒤통수를 세게 때리는 부분도 이 파트입니다. 아시겠죠? 그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노력과 점수가 비례하지 않는 파트가 이 파트입니다. 왜? 예외성이 너무 많이 발생해요. 정책론에서 아시겠죠? 3번 다음에 번? 5번 이었습니다. 4번입니다. 임대주택의 용어 정리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1번. 국가나 지자체 재정이나 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최저소득, 저소득민, 젊은 층 나왔죠? 사람 다 나왔네요. 마지막에 뭐 나와야 돼요? 통합, 공공, 임대주택. 좋습니다. 영구임대 나왔네요. 몇 년? 50년 이상 온 영구적 임대. 누구? 최저소득계층. 좋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맞죠? 임대료 및 임차인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기존 주택 매입이라고 합니다. 다 틀린 지문입니다. 됐죠? 우리 이거를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기존주택 매입은 누구한테? 젊은 층에게 매입하여 공급하는 거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뚱맞게 지문이 나오면은 항상 뭐다? 주어를 먼저 읽으세요. 아시겠죠? 영구임대, 국민임대, 아시겠죠? 행복, 통합공공임대, 장기전세, 분양전환, 기존주택 매입, 기존주택 전세. 아시겠죠? 그 내용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몇 번? 3번이었습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뒤에 뭐가 보여야 된다? 분양전환할 목적이 보인다. 재정지원 있다 없다? 없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행복주택입니다. 지원받아서 누구?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젊은 층입니다. 좋습니다. 4번에 다음 몇 번? 3번이었습니다. 자, 5번 넘어오시죠. 전세계약 방식 보이죠? 기획의 전세계약 방식 보이죠? 무슨 주택? 장기 전세주택. 됐죠? 임차하여 전대합니다. 기존주택 전세. 그래서 기획과 니은 묶어주세요. 기획과 니은 묶어주세요. 요거 뭐다? 비교 정리 잘하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세 보인다고 다 전세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장기 전세는 전세가 나오지만 기존 주택 전세는 전세가 보이지 않는다. 임차하여 전대한다. 기획과 니은을 묶어서 비교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령상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은 민간매입 임대주택이다. 5번에 몇 번? 5번이었습니다. 됐죠?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로 나왔습니다. 영국행, 통장, 분, 기였죠. 기역은 맞네요.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은요? 맞습니다. 리을은요? 아닙니다. 미음은요? 맞네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개수는 몇 개? 4개. 정답은 몇 번? 4번이었습니다. 7번입니다. 분양가 규제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격은 무엇과 무엇으로? 택지와 건축비입니다. 분양가격은 뭐라고?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이 된다. 전매를 제한받을 수도 있고요. 맞죠? 3번. 주택구매 수요자들의 구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새로 짓는 집들 분양가격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맞습니까? 네. 4번입니다.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공주택 중에서 공공택지 외에 택지에서 주택가격의 상승 우려가 있어서 심의를 거쳐 지정한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경우에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분양가 상한제 받는 지역이다 그 뜻입니다. 결국에는 아시겠죠? 여기서 체크. 분양가 상한제 받는다. 그럼 교수님, 분양가 상한제 안 받는 거 있네요. 뭐가 있죠? 도시형 생활주택. 맞죠? 국민주택 규모로서 몇 세대? 300세대 미만 됐죠. 요거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다? 다음 몇 번? 5번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는다. 국민주택 규모로서 300세대 미만. 350세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몇 세대? 300세대. 스파르타 기억나시죠 이거? 기억나시죠? 7번 다음 몇 번? 5번입니다. 8번입니다. 분상제한 설명으로 틀린 것으로 묶은 것을 골라라 나왔습니다. 기억, 장기적으로 신규주택 공급을 위축시킴으로써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 맞습니까? 네. 상한가가 시장 가격보다 낮을 경우 일반적으로 초공급이 발생한다. 맞아 틀려요? 틀렸죠. 맞죠? 공급이 부족하게 되겠죠. 맞죠? 과소 공급이 발생한다. 공급을 안 하게 됩니다. 틀린 질문입니다. 디귿입니다.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낮아져서 공급이 감소될 수가 있다. 지금 맞네요. 리을입니다. 시장가격 이상으로 상한가격을 설정하여 무주택자의 주택가격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이다. 상한가격을 설정한다. 이상이 아니죠. 뭐다? 이하로 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뭐다? 니은과 리을이었습니다. 8번에 다음 몇 번? 5번이었습니다. 9번입니다. 쉬운 문제네요. 소비자 측면에서 후분양 제도는 품질 저하에 대처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다 지어놓은 거 보고 사는 거니까는 대처할 수가 있겠죠. 준공전 분양대금이 유입합니다. 무슨 제도? 선분양제도. 일정 절차에 따라서 건설한 후에 분양합니다. 무슨 제도? 후분양제도. 전매를 통해서 가수요가 만들어집니다. 시장이 불안해집니다. 무슨 분양? 선분양제도. 주택건설자금의 초기에 주택건설자금의 대부분은 누구로부터? 구매자로부터 조달합니다. 무슨 분양? 선분양제도. 9번 다음 몇 번? 1번 이었습니다. 10번입니다.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대책을 모두 골라라 나왔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킵니다. 양도소득세 인상시킵니다. 물론 이게 부정이 생길 수가 있겠지만은 요거는 시험에서는 요거 맞다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율 인상 이게 대표적인 정부 실패 하나거든. 엄밀하게 말하면 시장과 좀 다르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근데 기억 맞다고 하더라고요. 자, 분상제 폐지는 틀렸다. 분상제를 폐지해버리면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뚫고 올라갑니다. 전매 제한 기간을 확대하면 안정화가 되겠죠. 재당첨제 폐지 틀렸습니다. 담보인정 비율과 DTI 축소시킵니다. 지금 축소가 되어 있죠. 맞죠? 다음 몇 번? 2번이었습니다. 자, 조세 정책입니다. 요거만 풀고 넘어갈게요. 요거 지금 몇 문제냐면 한 8문제 정도 됩니다. 한번 보시죠. 자, 조세 정책입니다. 대표용입니다. 조세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모두 올라라 나왔습니다.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국세에 속한다.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부가세 10% 나라에 내는 겁니다. 2번 취득세와 등록면세는 어디에 속한다? 지방세에 속한다. 기획과 니은은 맞네요. 됐죠? 상속세와 재산세는 취득단계에 부과한다. 맞습니까? 아니요. 상속세는 취득단계가 맞지만 재산세는 무슨 단계? 보유단계입니다. 증여세와 종부세는 보유단계에 부과한다. 틀렸죠? 증여세는 취득단계에.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국세. 인상, 증. 기억나시죠? 종부세는 어디에? 보유단계에 부과가 되고 무슨 세예요? 국세죠. 국세. 됐죠? 그래서 뒤과 리을이 틀렸다. 그래서 이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명사나이라고 무엇이다 하는 거. 한 개는 맞고 한 개는 틀린 거. 아시겠죠? 대표용 다음 몇 번? 3번이었습니다. 2번입니다. 부동산 조세 유형 중 보유과세를 모두 골라라고 나왔죠. 갖고 있을 때 세금 내는 거. 나라에 내면 종부세, 지역에 내면 재산세. 디귿과 리을이겠죠. 1번 다음 몇 번? 3번이었습니다. 2번입니다. 옳은 거 골라라 나왔습니다. 취득세와 상속세는 취득단계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둘 다 취득단계는 맞지만 취득세는 어디에? 지방세. 상속세는 어디에? 국세. 증여세는 국세로서 보유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증여세가 국세는 맞지만 무슨 단계? 취득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양도소득세 많이 내래요. 집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판다. 매각을 뒤로 미루게 하는 뭐다? 락인 이펙트 효과가 있다. 동결 효과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다음 몇 번? 3번이었습니다. 종부세입니다. 나라에 냅니까? 해당 지역에 냅니까? 나라에 냅니다. 국세로서 보유단계에 보유단계에 보유한다. 됐죠? 보유단계에 부과하는 조세라고 하셔야 되겠지. 보유단계 보유하는 맞죠? 이거 단순 오타 봐주세요. 아시겠죠? 단순 오타 단순 오타 이해해 주세요. 5번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죠. 무슨 단계? 보유 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2번에 다음 몇 번? 3번이었습니다. 3번입니다. 조세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골라라. 조세의 중립성은 자원 배분에 대하여 중립적이어야 된다. 좋습니다. 재산세, 종부세는 보유 단계에 부과된다. 재산세는 지방세, 종부세는 국세. 조세의 부담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을 귀착이라고 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타인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 당연한 거겠죠. 다음 몇 번? 5번. 양도소득세 많이 내래요. 집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판다.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마다 길어지는 현상이 생긴다. 3번에 다음 몇 번? 5번이었습니다. 4번입니다. 아주 좋아요. 1번. 토지의 공급의 가격 달성 0입니다. 밑에다가 완전 비탄력적 체크. 됐죠? 공급이 완비네요. 누가 전부 부담? 공급자가 전부 부담. 공급자가 누군데? 토지 소유자. 임대인이라고 나와도 돼요? 네. 토지 소유자, 공급자 혹은 임대인. 뭐라고 나와도 됩니다. 됐죠?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 자원 배분의 왜곡 현상을 초래하지 않았다. 맞습니까? 네. 맞죠? 왜? 정부의 의도대로 된 거니까. 집 있는 사람이 세금 다 내라. 됐죠? 다음 몇 번? 1번이었습니다. 임대주택 재산 냅니다. 공급은 뭐다? 감소하게 되고 임대료는 올라갑니다. 취득세 낮춥니다. 부동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지. 락인 이펙트가 생깁니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납부합니까? 납부 안 합니까? 납부 안 합니다. 처분을 미룸으로 해서 가격이 올라간다. 공급은 감소한다. 소유자가 거주한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수요 있다 없다? 없다.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5번입니다. 주택구입에 대한 거래세 인생에 대한 후생의 경제 후생의 변화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됐죠? 자, 보세요. 수요가 탄력적이래요. 누가 더 부담합니까? 수요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 작아진다? 아니고 뭐다? 커진다. 자, 보세요.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죠.
더 많이 도망갈 수가 있겠네요. 맞죠? 누가 더 부담? 수요자에 비해 공급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 됐죠? 자, 저 보세요. 그거 알아요? 반대로 가르치면 또 모른다. 자, 보세요. 비 나오면은 글자 똑같죠? 수 나오면 뒤에도 수 더 부담이죠. 지금 이 지문이 뭐가 나와 있냐면 탄이라고 나왔다. 탄. 글자가 바뀌어야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누가 타죠? 수요가 탈적이죠? 누가 더 부담? 공급자가 더 부담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공급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 라고 하셔야 되겠죠. 2번도 마찬가지예요. 공급곡선이 수요에 비해서 탈적이죠? 누가 더 부담? 수요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 됐죠? 글자 바뀌어야 됩니다.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하므로 수요자가 지불한 금액이 늘어났는데 소비자 잉여가 증가합니까? 감소하게 되겠죠. 왜? 돈 못 벌었다. 쓸데없는 돈 더 냈다. 잉여는 감소했다.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생산자 잉여 역시 마다 감소한다.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거래세 많이 내라 라고 얘기하면 둘 다 손해예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뭐라고? 거래세 많이 내라. 지불비 나왔잖아. 거래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후생이 변하죠. 뭐라고? 둘 다 손해다.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뭐라고? 둘 다 손해다. 소비자 잉여도 감소, 생산자 잉여도 감소. 아시겠죠? 판 사람은 돈 적게 받게 되겠고, 왜? 세금을 많이 떼니까는. 산 사람은 뭐라고? 더 비싸게 사게 되겠지. 왜? 세금을 많이 내니까. 아시겠죠? 다음 몇 번? 5번입니다. 됐죠? 옳은 것은 뭐라고? 거래세 인상에 따른 세수입의 증가는 정부의 귀속이 되므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다. 경제적 순손실이 뭐였죠? 시장 참여자가 시장에 들어오지 않는 걸 얘기하겠죠. 됐어요? 그럼 잘 보세요. 봐봐. 자, 정부가 있잖아요. 거래세 올리잖아요. 공인중개사 수입이 뚝 떨어집니다. 그 뜻이. 왜? 거래하지 않을 거니까. 그게 경제적 순손실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5번 다음 몇 번? 5번이었습니다. 6번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의 효과를 설명하셔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1번. 공급곡선이 완전 탄력적이라면 재산세의 부담은 모두 누가 부담합니까? 임차인이 부담하다. 좋습니다. 됐죠? 맞죠? 그래서 공급이 완탄이니까 누가? 수요자가 전부 부담, 임차인이 전부 부담. 모두 전가시킬 수가 있겠네요. 정부의 왜곡이 완전 많이 벌어지겠네요. 있죠? 망한 거야. 이런 정책 망한 거야. 안 그래도 세입자 가난한데 세입자 재산 다 내래. 난리 난 거야. 이 정부 들고 일어나야 되거든요. 정부가 멍청해. 아시겠죠? 자, 2번입니다. 공급이 완전 비탈적이라면 세금 전가한다 못한다? 못한다. 완전 비탈적이라면 임차인에게 세금이 전가되지 않는다. 공급의 가격 탈성은 탄력적인 반면 이거 필요 없죠?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누가? 임차인이 더 많이 낸다. 이거 지금 보여요 지금? 글자 딱 보여야 돼. 재산세 종부세 과세 기준 현재 6월 1일이다. 재산세가 부과되면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가 있겠죠. 6번 다음 몇 번? 1번이었습니다. 7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양도소득 많이 내래요. 처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처분이 미뤄질 수가 있다. 헨리 조지입니다. 토지 단일세. 맞죠? 다음 몇 번? 2번입니다. 토지의 공급은 비탄력적이죠? 보유세, 자원 배분이 왜곡이 크다 작다? 작다. 왜?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떠넘긴다 못 떠넘긴다? 못 떠넘긴다. 맞죠? 그래서 공급자가 더 많이 부담하기 때문에 죄송해요. 공급자가 더 많이 부담하기 때문에 뭐라고? 자원 배분의 왜곡이 작다라는 거. 그래서 잘 보세요. 봐봐. 여러분 저 보세요. 정부가 집주인한테 세금 내래요.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공급이 탄력적이어야 돼? 공급이 비탄력적이어야 돼? 공급이 비탄력적이 되겠지. 저 보세요. 눈빛이 지금 흔들렸어. 일로 와보세요. 자 보세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 정부가 야 너 임대인 뭐 내라고? 야 재산세 내. 얘한테 매긴 거죠. 그러면은 공급이 탄력적이어야 돼? 비탄력적이 돼요? 뭐라고? 비탄력적이라고.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정부의 정책이 성공한다고. 자원 배분의 왜곡에서 초래되지가 않는다고. 임차인을 보호할 수가 있다고. 아시겠죠? 나온 집은 싹 답니다.
됐죠?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세요. 아, 공급이 비탄력적이어야 재산세가 넘어가지가 않는구나. 전가시킬 수가 없구나. 아시겠죠? 그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다. 자, 4번입니다. 수요 곡선이 변하지 않으면 경제적 순손실 나왔죠? 맞죠? 공급이 비탄력적이어야 도망가요? 도망 못 가요? 도망 못 가죠? 경제적 순손실은 비탄력적이어서 크다 작다? 작다. 탄커 비작. 기억나시죠? 이쪽 오세요. 이거 하나 설명해야 돼. 자, 잘 보세요. 괜찮아. 이거 시험에 안 나와.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저를 이용해 설명드려볼게요. 원래 계룡쌤은 되게 탄력적인 사람이었어요. 맞죠? 혼자 살았을 때는 내가 여기 강남 가서 살아도 되고, 내가 세종 가서 살아도 되고, 맞죠? 야, 세금 많이 매겨? 나 딴 데 가서 살게. 할 수 있죠? 근데 결혼했어. 조금 비탄력적으로 바뀌었어요. 맞죠? 근데 우리 애가 생겨가지고 애가 초등학교 다녀요, 여기서. 완비인 거야, 완비. 움직일 수가 없어. 감 잡았죠, 지금? 자, 보세요.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것은, 오케이? 자, 시장 참여자가 시장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중개사가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받겠죠. 왜? 거래가 없다는 소리예요. 아니,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어야 거래가 많이 돼서 우리가 중개료를 많이 받을 텐데, 뭐라고?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것은 시장 참여자가 시장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손실이라고. 그럼 보세요. 탄력적이에요. 많이 도망갈 수가 있겠죠. 뭐다? 탄력적이가 커. 손실이 뭐다? 커진다. 자, 이렇게 하는 거지. 세종시에다가 거래세를 인상시켜 딱 때리는 거지. 세종시에서 거래해야 하네요. 아무도 안 하지. 다 대전 가는 거예요. 왜? 난 솔로니까. 근데 이렇게 되는 거지. 움직일 수가 없대. 우리 애가 여기 학교 다니고 있는 거지. 여기 초등학교 뭐가 있어요? 가장 큰 건 초등학교. 초등학교 뭐가 있냐고? 나성초등학교. 오케이. 자, 우리 애가 이럴 거예요. 우리 애가 나성초등학교 다니고 있어. 친구들하고 친해. 세금 매긴다고 한들 이사 가요, 못 가요? 못 가게 되겠지. 그래서 제가 지금 점점 비탄력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게 돈 때문이 아니라 상황적 조건 때문에 뭐다? 비탄력적으로 바뀔 수가 있겠지. 그럼 얘는 해당 지역에서 거래해야 되겠죠. 못 떠나죠. 뭐다? 비탄력적이 뭐다? 작아진다. 떠날 수 없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경제적 순손실은 시장 참여자가 참여하지 않아서 생긴 손실인데, 탄력적에서 많이 떠나갑니다. 어디로? 대전으로. 오케이? 근데 비탄력적. 우리 애가 있는 거지. 떠나요, 못 떠나요? 못 떠나는 거지. 여기 나리째 마을에서 옆동으로 이사 오는 거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지. 겨우겨우. 왜? 나성초등학교 다녀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경제적 순손실은 탄력적일수록 커지고 탄커. 됐죠? 비탄력적이다 뭐다? 비작. 아시겠죠? 경제적 순손실 탄커 비작이습니다. 많이 도망갑니다. 손실이 커집니다. 못 도망갑니다. 손실이 작아집니다. 라는 소리였습니다. 됐죠? 99페이지 7번 문제까지 다 풀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정책으로 마무리 지었고요. 다음 주에 우리 수업을 할 텐데, 다음 주에 우리 오후에 보강을 한번 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출산으로 인해서, 저는 아니지만 출산으로 인해서 제가 휴강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우리 1시나 2시간 수업을 하고 1시간 쉬었다가 3시간 정도 더 할 겁니다. 금융론, 투자론, 금융론까지 다 풀어오세요. 아시겠죠? 일단 예상은 그만큼. 아시죠? 금융론까지 다 풀어오시고요. 그리고 그리고 저희 재영이 출산 축하해 주신 분, 그리고 선물도 주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잘 키워가지고, 민법 교수님이 키워가지고 1차를 다 해먹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